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방대한 취업 빅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 전달해 드립니다. 취업 GPT 시간 오늘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업 GPT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은 빅블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빅블러요? 이 블러 말고요. 이 블러는 뭐예요? 이 블러는 뭐였어요? 이 블러 이게 블러 처리할 그 블러. 블러셔. 네. 블러셔 말고 진짜 빅 블러. 맞습니다. 블러가 약간 흐리게 하는 느낌이잖아요. 빅 맞습니다. 블러라고 한다면 비슷한 의미일까요?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블러라는 것 자체가 단어 뜻이 희미하다 혹은 뭐 흐릿한 형체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사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 이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업무 권역 간의 그 형태가 모호해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저것 같고 저것도 이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일컬어서 빅블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이제 좀 경계가 흐릿해지는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가장 큰 예시는 사실은 슈퍼앱이라 불리는 앱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NS를 하려면 SNS를 해야 됐고, 네. 뭐 검색을 하려면 검색을 해야 됐고, 예약을 하려면 예약을 했어야 됐었는데, 네. 지금 이 모든 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카카오톡? 뭐 카카오톡도 예. 그렇고요. 아니면 네이버 앱도 마찬가지고 네. 예약도 할 수 있고 네. 송금도 할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분단 나뉘어져 있는 느낌이 좀 덜하다는 느낌이 들죠. 뭐 예를 들면은 이거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접속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지는 추세에 가깝기 네.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빅블러라는 단어 자체가 옛날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예, 이것도 제가 살펴보니까 이미 2013년도부터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앞으로 비즈니스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네. 이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라고 빅블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제 그게 점점 널리 퍼졌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인 거는 2018년 정도에 들어서 정부에서 이제 외식 산업들이 빅블러 네. 현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 이제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하면서 좀 더 오. 유명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다시 빅블러라는 키워드가 주목받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일단은 사실 이 빅블러 현상이 여러분들도 아마 작년에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더욱더 고도화되고 있는 측면이 더 커지고 있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이게 단순히 업무 간의 권역만을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 산업의 경계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 가속화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좀 더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원인이 궁금합니다. 어떤 것 때문일까요? 저도 이게 뭐 사실은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를 얘기를 해드리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네. 이 원인들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니까 임무지향, 기술지향, 그리고 시장지향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제 임무지향은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경우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친환경 모빌리티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네. 자동차 산업이 어쨌든 간에 지금 탄소 줄이기에 나선 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친환경 정책 목표에 부합해서 전기차라든지 네. 수소차라든지 이런 에너지 부품이라든지 이동수단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만드는 형태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업계도 정부에서 탄소 줄이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친환경 전기차를 생산해야겠다. 이런 측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빅블러 현상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 지향 같은 경우에는요, AI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하나로 또 합쳐지는 현상. 네.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고 한다면 자율 이동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이버 사옥에서는 이제 뭔가 시키면은 로봇이 와가지고 배달도 해준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은 이제 시장 지향인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원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용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다들 운전하기 싫잖아요. 예. 하지만 어디든 놀러 가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와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이것들이 합쳐졌다. 이런 것들이 세 가지 큰 영역들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임무지향, 기술지향, 시장지향 이 세 가지 영역에 해당되는 예시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빅블러 현상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뭔가 앞으로의 미래 변화가 다 이 안에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새롭게 나오는 신산업들도 어떻게 보면 산업과 산업의 융합에 따라서 새롭게 창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네. 구산업들마저도 사실은 이런 신산업들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산업들이 융합되고 연결되는 과정에서 아예 그냥 기존의 구식 모델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 이것들은 사실은 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거기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든지 거기 네. 일하고 있는 많은 일자리들은 네.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지재권이라든지 정보보호 이런 문제들까지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절대 이제 긍정적인 효과만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양쪽 모두를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적응하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뭐 대응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 뭐 사람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지재권, 정보보호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재권과 정보보호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스타트업이 새롭게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술 융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본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다른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산업군에대 이거 어떻게 어때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좀 네. 투자 좀 해주실래요?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다 들어놓고 갑자기 출시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배신자. 그렇죠. 배신자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정보만 탈취한 채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보보호나 지재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이거 처단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도덕적인 문제인가요? 아직까지? 근데 뭐 법적으로도 이제 지재권이 될수 지재권을 있을까요? 이제 보호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네. 본인들도 이제 스스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다 보니까 많은 네. 스타트업이나 산업군들에서도 정부와 함께 협력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거기에 네. 나아가서 이제 금융산업만 보더라도 네. 이 금융업을 한 번도 안 한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금융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간편 결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면 뭔가 송금이라든지 땡땡페이 이런 거 네,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저축까지도 가능하고 심지어 환전까지도 가능한 네. 뭐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진짜 잘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부실 채권이 나와버렸어요. 우리는 뭐 사람들이 이용하는 쇼핑 정보에 따라 가지고 고도화된 신용 정보 프로세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대출 받으세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대출을 막 받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이 신용 평가 시스템이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부실 채권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제 한순간에 사업이 뭔가 망가지고 단순히 사업이 망가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망가질 수 있는 거겠죠. 아니면 또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였는데 누출됐어요. 개인정보가 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또 이것도 일파만파 정보보호 아. 문제도 분명히 벌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민관이 서로 협력해가면서 보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구심점이 지금 어디가 되고 있냐. 이 빅블러 현상의 가장 핵심 태풍의 눈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IT 업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IT 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경영을 확장하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이제 독과점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최근에도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택시와 이렇게 문제들이 벌어져가지고 예. 다른 뭐 택시 업체들이 이거 너무 독과점이다라는 얘기를 그랬었죠.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 점유율 바탕으로 영향력을 형성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쪽에서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예.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뭐 독과점 문제라던가 말씀하셨던 뭐 스타트업 기술 누출 문제, 개인정보 문제, 뭐 금융과 비금융의 이런 경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여러 발생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대응을 하려면 정책적으로 많은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뭐 이런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은 당연히 우리가 뭔가 제도적인 보안 장치라든지 보호 장치들은 마련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단순히 그냥 그 보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네. 구 산업들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요. 단순히 이제 IT 기업만 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금융위원회를 살펴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요 지난 40여 년간 금융산업의 족쇄로 불리우던 은산분리
이 금산분리의 원칙을 네. 이제 없애려고 한다라고 해요. 금산분리는 이제 오. 금융산업 이제 분리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예. 은산분리는 또 이제 은행 차원에서 산업과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은산분리라고 오.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 검색 플랫폼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결제 산업에 진출한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오케이. 근데 은행에서 검색 엔진을 만든다. 어, 이거는 오. 약간 또 애매해지는 현상이 그렇네요. 있을 수 있겠죠. 예. 물론 이제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네.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이제 방지책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런 변화를 감안해서 이제 금산분리 원칙 개편을 좀 다각도로 고려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금산분리, 은산분리 말씀하셨는데 저 금도끼, 은도끼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어떤 건지 소개해 주세요, 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막는 거. 아.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은산분리는 이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오. 4%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네. 뭐 이게 선뜻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왜지?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딱 이해가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사업을 운영해요. 근데 제 밑에 제가 지분이 많은 은행이 있어요. 네. 그럼 내가 주인인데 예. 대출 좀 해줘. 이걸로 해줘. 사업 좀 하게. 네. 라고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드릴게요. 드리기는 되게 애매하고 네. 예, 그쵸? 안 드릴 수도 없고. 맞아요. 네. 안 드릴 수도 없고. 음. 근데 사업은 망가져가는 게 보이고.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둘 다 자멸하는 위험하겠네요. 현상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건데 음. 이제는 뭐 좀 이런 의결권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넓혀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게 넓혀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은 돈을 심각하게 이렇게 진지하게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규제나 뭐 모니터링 같은 것들도 엄격했을 텐데 금융과 비금융이 좀 경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많은 문제도 생기고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은산 분리, 금산 분리 같은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규제 자체는 아직 남아 있고 뭐 앞으로도 논의할 것들은 굉장히 많은 수순을 밟겠지만 현재 네. 제도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여행, 보험, 동물 케어 같은 것들도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비금융에서도 지급 결제나 카드 보험 판매 같은 것들까지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양쪽 모두 슬금슬금 발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융이나 IT 쪽은 확실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산업 분야는 어떨까요, 쌤? 일단은 유통 물류 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 더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재고 관리 이런 측면도 분명히 더 고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유통사가 더 잘했던 일을 이제는 IT 기업이 더 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럴 그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물류 기업들도 롤 자체도 이제 우리도 살아남으려면 이 IT 기업과 경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IT 인력들을 무진장 채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 관리가 중요해지고 이런 기술을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곳을 한 군데를 찾는다라고 하면 아마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존이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이력과 검색 이력, 평가 등을 통해서 개인화된 상품을 추천하고 그리고 그걸 물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빅블러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O2O, O4O 오포가 있어요? 네, 온라인 포 오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어서 이제 구매해놓고 픽업만 간다든지 네. 예약해놓고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통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떻게 빅블러 현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채용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또 산업군에도 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예시도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이제 웹툰 쪽에서도 빅블러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오. 특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웹툰에서 어떻게 심해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웹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매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웹툰 작가들이라든지 웹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읽는 구독자로 하여금 소유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유욕이요? 예. 내가 이 웹툰을 가지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질 때는 솔직히 온라인에서 갖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갖는 게 좋습니까? 실제로 소장해야죠. 그렇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맞습니다.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툰은 이제 인터넷으로만 보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자물이었는데 네. 그거를 출판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그렇네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 출판과 디지털의 경계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뭐 굿즈 같은 것도 만들고 피규어도 모으고 하면서 뭔가 진짜 내 소유욕을 보여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콘텐츠가 성공한다고 하면 이 웹툰을 기반으로 영화를 한다든지 네. 드라마화를 한다든지 예. 굿즈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융합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빅블러 현상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든 산업을 다루기 또 힘들 테니까 대표적인 기업들의 빅블러 사례를 좀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흥미로워요.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 살펴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큰 기업들 위주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핸드폰, 전자기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네.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도 하려고 하고요. 네. M1 칩이나 M2 칩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예. 하는데 거기다가 모바일 결제라든지 애플 TV라든지 심지어 네. 자율주행차도 간간히 뉴스에서 보이고 있죠. 요새 그리고 비전 프로 나온다면서요. 저 맞아요. 나오자마자 사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또 VR, AR 관련된 것들도 좀 연관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거기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들도 생산해내기 시작한다면 예, 진짜 그러면은- 무궁무진한 확장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 다른 산업군들을 자기 영역으로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빅블러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카카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반도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와. 금융 운송 뭐 아니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런 것도 연결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생각만 해도 컴퓨터로 샥샥샥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근데 뭐 지금까지는 이제 테스팅 단계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영역을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이니까 가능하겠지 생각하겠지만 기본적인 산업의 모델을 보면은 네. 그냥 SNS잖아요. 맞아요. SNS가 뇌과학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 진짜 영역이 엄청 무궁무진하게 확장할 수 있겠구나. 네. 굉장히 그 영역이 모호해지고 있구나. 아. 라는 생각을 좀 더 고도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카카오나 현대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모빌리티,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네. 알다시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만 만드는 곳인 줄 알고 있지만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도심항공기, 아. UAM 아니면은 로봇 예.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또 이제 투자하고 인수합병하기도 했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안정영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때 현대차가 무슨 회사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죠? 라고 했다가 아닙니다. 모빌리티 회사입니다. 라고 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뭔가 이제 빅블러 현상으로 하나를 주축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분들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각도로 살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기아차에서도 슬로건을 바꿨죠. 네. Movement that inspires you. 그죠? 여러분들한테 영감을 주는 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이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를 확인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나니까 그냥 사업을 또 하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다기보다는 빅블러의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거구나라고서 느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앞서 단점 중에 독과점 우려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IT 기업들이 살아남는 구조가 될까요? 다른 기업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IT를 빨리 키우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선두주자들을 다 살펴보면 네. IT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모든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IT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반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존의 산업들 자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너질까? 이런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 기존 산업들도 굉장히 노력을 다각도로 많이 하고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IT 인력을 수급해 오는 거겠지만 예. 두 번째 단계는 이 산업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업계에서 40년, 50년간 살아남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네. 핵심 경쟁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아. 그리고 그 핵심 경쟁력 그리고 그 원천 기술 이런 네. 가치가 굉장히 더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모호해지더라도 그 원심, 코어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취업을 희망한다. 그리고 이 기업이 좀 더 구산업군 같아 보인다라고 하고 나 IT 기업 가야 되는데 이런 데 가면은 나중에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기업의 원천 기술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좀 더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공과 기술 그리고 기본이라는 그런 아주 이 단단한 어떤 게 있는 기업들이
나중에 또 살아남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그래서 말은 이렇게 번지르르 하겠는데 사례가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살펴봤는데 네.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있었어요. 다행히도.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꼭 필요한 거 한 가지,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 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음식 뭘까요? 먹을 때요? 뭐 소금? 소금, 뭐 설탕? 설탕. 그거를 후추? 맛을 더 이끌어내는 무엇인가? MSG 맞습니다. 맞죠? MSG입니다. 이게 사실은 MSG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조미료 회사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지노모토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MSG를 개발했어요. 예. 이게 그 회사 연형만 100년이 넘었다고 해요. 오.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죠. 네. MSG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뿌리고 있는 것들은 다 거기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네. 근데 여기 기업이 동시에 반도체 핵심 소재인 마이크로 절연 필름도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보이죠. 반도체를 갑자기 만든다고요? MSG 업체에서 반도체를 만든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MSG를 만드는데 예. 이게 MSG는 어쨌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원천 기술 중에 하나가 아미노산 화학을 특화시키는 거거든요. 오. 근데 그거 부분을 아미노산 화학을 내가 누구보다 잘하니까 예. 그거를 산업용으로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이야. 그 특허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절연 필름이라는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이야. 그리고 그 원천 기술이 또 다른 원천 기술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네. 지금 아지노모토 같은 경우에는 MSG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이 ABF라는 거를 인텔, 엔비디아, 뭐 AMD, ARM 예. 이런 데까지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의 회로에 탑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미료 기술이 예. 첨단 산업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와, 새로운 미래가 또 꾸려지겠네요. 끝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쌤? 이렇게 빅블러 현상이 단순히 IT 기업 중심으로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예. 모든 산업들이 융합되어 있는 과정이고 기존의 구산업들이 어떻게 다시 탈바꿈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나는 IT 기업 희망하지 않은데 절망할 필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더빅스쿨의 이건 쌤과 함께 빅블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쌤 고맙습니다.